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가포르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매도 확대로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커져서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에요. 다만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 지수 조정 시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등 주체별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화면 좌측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지난달 20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11조 3천억대 매도죠.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줬는데요. 10조 9천억 매수, 기간도 9,600억 매수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8조 8천억 매도, 운수 장비에 1조 6천억 매도, 기계 장비에 8,900억 매도가 보였죠. 그러면서 대형주에 12조 8천억 매도, 소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화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중소형주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화학업종에 5,400억 매수, 제약에 3,800억 매수, 또 중형주에는 7,800억 매수, 소형주에도 198억 매수죠. 이걸요, 기간을 조금 짧게 지난 한 주 동안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매도인데요, 전기전자에 3조 2천억 매도, 운수장비 1,800억이죠. 기계장비 1,300억 매도인데, 반면에 중형주에는 3,700억 매수 보였고 소형주에 1,135억, 지난 10월 20일서부터 198억인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수가 집중됐어요. 화학에 3,500억, 제약에 4,900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수장증권TV에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연말 연초에 중소형주, 성장주와 그리고 소외주들의 수남매 화려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좌측 상단이 코스피 종합지수의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죠. 5% 하락했어요. 우측은 코스피의 중형주 일봉 모습인데요. 목요일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금요일에 2%대 하락이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 지수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3.6% 하락에 그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 2.2% 하락했죠. 코스피 지수는 3.8% 하락.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다. 즉,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차원의 화려한 종목 장세가 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됐죠. 이제는 실적 부담이 적은 중소형 주들이 이제는 재료면이라든지 수급면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중소형주에 관심 갖고 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대형주 쪽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대형주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살펴봐야겠죠. LG전자, SK텔레콤.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번에 배당도 못 줬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다음 매도세 일관으로 보였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순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기타 종목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솔로엠, QSL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들이 섹터가 상당히 양호한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G스타 행사가 나고 있죠.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주가 흐름, 하방 경직이 나오면은 계속 치고 간다. 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LG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LG전자 지난 9월 달에 71,900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96,200원까지. 저점 대비 33% 상승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먼저 받기 시작했죠. 근데 얘는 목요일날 장중에 최고가 연중 고점 돌파한 이후에 어제 하락했는데 지수 대비해서 2%면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21만 주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17만 주 매수예요. 개인만이 39만 9천 주, 거의 40만 주 매도를 보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지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LG전자의 월봉 모습인데요. 지난 2021년 1월 달에 최고가 19만 3천원을 찍은 이후에 올해 저점이 6만 4천원까지 빠졌다가 인제에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 4천선을 돌파했는데 얘는 아직도 지수로 따지면은 2,500포인트 내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그러면 목표가를 한번 봐야겠죠? 과거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전장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13만 2천원까지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공조 부분이죠. 이것이 부각되면서 11만 5천원까지 갔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전장 공조 여기에 구독까지 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부분은요,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사와 해동을 가지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러죠. 전장 부분입니다. 공조, AI 때문에 전력 부족, 당연히 공조 나와야 되고, 구독, 올해 가전 부분 2조 원인데 2030년까지 6조 원까지 확대한다. 계속 좋은 얘기를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급도 계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즉,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금요일 지수 크게 하락했는데도 덜 빠지려고 노력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LG전자 지수 부분과 합쳐서도 그죠? 전장 부분이 부각됐던 2023년 13만원대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른쪽은 삼성전기죠. 지난 7월달 저점 13만 2천원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 25만원 돌파했습니다. 89%. 그러면은 이 LG전자 33%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15%죠? 조정폭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맞춤형 회원 정보에서는요, 지금 삼성전기 2번에 걸쳐서 비중을 축소했죠. 그 중에 반은 LG전자 쪽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비중을 일부 약간 채운 상태인데, 자, 과연 그러면 삼성전기를 과연 다 팔고 LG전자로 가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미 고점 대비해서 15%나 빠졌다. 일부 축소를 했으면은 나머지 물량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한 20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지지가 기대가 된다 해서 이제 비중 축소는 좀 늦은 감이 있다 해서 삼성전기,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끌고 가고
LG전자는 좀 현금 여력이 있는 부신들은요, 좀 조정 때마다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개별 종목에서 솔로앱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지난 9월 달이죠. 이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요, 지분을 8%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까지 780원, 한 4.5% 하락했던 것이 애프터마켓에서 530원 상승 플러스 3%로 마감됐어요. 그러면 변동폭이 거의 8%입니다.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16% 상승이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 확보했는데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일반 주주들의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그런 얘기가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관망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역량으로 변경했죠. 그것이 10월 28일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5% 상승 전환되는 모습, 바로 요 날이죠. 그리고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죠. 11월 6일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마이너스 3.8% 하락.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는 3.8%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2.2%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얘는 1.4%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요. 10월 28일 그러니까는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투자 목적을 경영권 역량으로 변경한 날서부터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21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16만 주 매수, 기관이 5만 주 매수, 수급이 양호해졌습니다. 특히 9월 8일 이후, 그러니까 9월 5일 날 얼라인 파트너스가 9월 4일인데 장 마감이라서 9월 5일 날 주가에 반영됐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서부터 누적적으로 9월 8일 이후부터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33만 주 매도, 외국인들이 49만 주 매수, 기관이 12만 주 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9월 5일 이후에 주가는 더 하락한 상태인데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의 주체별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상승 기회가 있다. 근데 17일 내일이죠. 월요일이에요. 이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3분기 실적 리뷰 및 질문 및 대답인데 최근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라인 파트너스가 경영권 역량을 변경했던 부분과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주주가치 재고 등 이런 발표 여부가 나올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이 하면서 좀 대응하는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주주가치 재고 등의 발표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 지금까지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 아래에 보면은 싱크풀 투자자문은 금감원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객하고 1대1 상담 맞춤형 정보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